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방송을 재개한 후에 이번이 15번째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면, 그리고 2013년도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 등 점차 과거지사, 과거사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라고 경찰청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은 28일 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당시 이 자기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한때 나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윤 총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 있게 사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고해성사가 있어야 윤 총장도 새로운 힘을 얻고 많은 우국자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에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서 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습니다. 당시에 지금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지금은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죠. 에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에 1심, 2심 부재 판결에 이어서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냥 억울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거나 윤석열 총장의 대권 후보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권 교체라는 큰 강물에 자잘한 감정을 씻어내야 된다. 검사, 윤석열에게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좁쌀에 뒤움박을 파는 일이다. 말이 안 된다. 좀 좁은 소견이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우리 야당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대의는 정권 교체다. 라고 비판을 했고, 사선인 권영세 원내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원내대표, 아직 오늘까지는 원내대표입니다. 이런 중진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권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다음번에 6월 달에 있을 당 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비판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기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이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공개 비판입니다. 처음 있은. 그리고 윤 총장은 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김용판 의원을 이렇게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수사, 여기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에요. 아까 댓글 사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영입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논의가, 이와 같은 주장이 어떻게 갈릴지가 아주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 김용판 의원이 말을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취지,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비슷한 주장이 나온 바가 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요구까지 나온 바 있어도 이게 컨트롤스에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모두가 결국은 국민의힘 지부에서는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지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온도는 차이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서병수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할 만큼 위협한 짓을 했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다가 벌금 추징금을 낼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자로서는 이해하기 없는다. 일종의 부정하는 듯한 탄핵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 의원의 발언 다음 날 마침 오세훈 새 서울시장과 박형준 새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사명의 논쟁이 더 확대가 된 겁니다, 이제. 탄핵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에 찬성해서 탈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는 탄핵은 불가피,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유승민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탄핵은 불가피했지만 30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구현한 건 지나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걸 건의하거나 요구할 게 아니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우리가 정권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견해가 그동안에 좀 잠복해 있었는데 탄핵과 이게 점점 미묘하게 된 것은, 그리고 이것이 발언할수록 점점 왜 이렇구나 하고 미묘하게 들리는 것은 5개월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국민의당을 떠났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을 떠났습니다만, 그 문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기자마자 너도 나도 한마디씩으로 탄핵과 사면에 대해서 과거지사에서 옳거니 그르거니 하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논란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과거사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김용판 의원이 제기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부분은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보궐선거는 좌와 우의 대결했느냐,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했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밀하게 왜 저렇게 압승을 했냐를 보면은 사실은 2030의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바치고 있는 586 세대를 이긴 선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든 안 보든 2030 젊은 세대가 이번에는 처음인지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압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2030이 이와 같은 과거사 논란 속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에다가 박수를 칠 것인지, 아니면 야, 이건 정치 올드 정당이다 이러고서 투표한 걸 후회하고 이제는 지지를 처리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심각해져요. 왜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용판 의원식 관점으로 볼 때에는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 정당도 밖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거나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걸 바라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와 달라고 하거나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무풍지대에 있는가, 과거지사와 관련해서. 자, 한 사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지금 합당 논의가 녹아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의 대표는 안철수 대표입니다. 아마 오늘 이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주호영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도 합니다. 이견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걸려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대표가 탄핵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도에 있었는데 1주년을 하루 앞둔 2017년도 12월 8일. 당시에도 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표였는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뒤늦게 탄핵 열차에 합승했다고 자랑스럽게 하고있습니다. 그럼 이 안철수 대표도 김용판 의원 시기의 논리라면은 김용판 의원이 꼭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고해성사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국힘에 입당하려는 지금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3월 29일 당시 경남지사였는데 당시의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신했던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지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싸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부를 나는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철저히 당했다. 속될 말로 하면 이가 갈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홍 의원이 4년이 지난 올해 4월 22일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명박, 박근혜 그분들과의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직권을 꾼 건 위선이고 기만이다. 부끄러운 주상도 내 주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4년 전과 이렇게 말이 베꼈으면 홍준표 의원은 고해성사 한 겁니까? 김용판 의원이 주장대로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또요, 탄핵은 잘못됐고
그래서 문정부를 탄핵한 문정부를 성토하고 적폐청산하는 문정부를 성토하고 탄핵에 찬성한 파들을 거의 보수나 우파 역적 취급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안철수나 또는 김용판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거나 그들에게 갈 데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힘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속셈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탄핵 비화 발언도 사실은 이게 불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는 서청원, 최경환, 정가균, 홍문종 등 당시 8명의 친박계 의원이 우리 스스로 만든 대통령이 탄핵의 불명예를 쓰게 할 수 없다면서 당시 정무수석이 허원재였는데 허원재 정무수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했답니다. 이게 김무성 의원이 밝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김무성 대표 말하기를 하야를 선언하는 순간 끝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에는 헌재로 가서 기각될 걸 기대했던 것 같다.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 가서. 자, 김기춘 비서실장, 여기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김기춘 씨는 이미 나왔어요. 그 후임이 이병기고 그 후임이 다른 비서실장이 있을 때입니다. 이병기하고 김기춘은 그 당시 비서실장이 아니었어요.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될 거라고 봤다. 기각이 되면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대에서 폭발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그 전부터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 말을 모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서 공세를 펴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그리 좋은 현상들이 아니에요. 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겨우 보궐선거에서 진지를 구축한 보수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쇄신하고 혁신하고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권정당의 모습과 미래를 향해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합장하듯이 조율되지도 않고 과거제사를 합창하듯이 꺼내는 이유가 나는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탄핵 문제든 사면 문제든 윤석열 문제든 하려면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주장을 차라리 중구난방으로 펴려면 아예 윤석이 영입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라는 사람 놔두고 들어오지 말라고 영입을 반대를 하거나 윤석열 총장도 그런 국민의힘에는 미래를 버리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에서요. 이 사람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특히 윤석열 총장은 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경선 광장에서 이게 내부 총질이 벌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야권 단일화 과정에도 이게 최대 걸림돌이 될지도 혹시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선거전 전에 대통령 선거전 전에 가령 금년 가을이라도 언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돼서 아마 야권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선 정국의 초입 단계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유권자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과거 문제를 꺼집어내서 과거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국민의힘과 그 주변의 안타까운 모습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일적인 의견을 갖도록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